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불어넣는 불팍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한준호 의원님을 대신해서 임시 캐스터로 나선 김기표입니다. 잘생기고 인기 많으신 한준호 의원님을 기다리시던 분들께는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오늘 잘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캐스터 오은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제가 출연한 날이 아니었는데 불팍이 아주 흥행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커뮤니티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댓글로 등장하셨어요. 김민석 최고위원님을 쪼꼬님이라고 불러서 화제가 됐고, 거기에 이제 또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다라면서 이렇게 또 바로 의미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뭔가 불팍이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떤 티키타카 재미있는 장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은데, 오늘도 이재명 대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실지 전 기대해봅니다.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라서 초코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 채널 동접자 수가 1만을 넘었다는 거죠. 참 대단하십니다.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방송이 벌써 됐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접속하셨는데요. 그때 한준호 의원께서 댓글 읽어주시 않으셔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까지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틈난 대로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나오시네요. 둘 다 잘생기시고 민주당이 보수 요런. 근데 그 댓글에 대해서 너무 다큐로 다루시면 안 되겠습니다. 댓글은. 그리고 우리 일 잘하는 의원님들 후원 많이 하자고요. 따봉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댓글도 올려주고 계신데요. 응원하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30만으로 시작했던 불팍의 구독자 수가 보니까 일주일 만에 37,000분이 늘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1만 명이 넘었다 자랑하시던데, 사실 박지훈 변호사님이 저를 방송인으로 이끌어주신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뭐 그건 그거고 방송은 또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또 박 변호님께 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조댓구알, 좋아요가 진짜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알고리즘에서 또 많이 우리 불팍을 알려주니까 조댓구알 잊지 마시고, 이재명 TV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 채널에서도 또 주블리 TV에서도 아마 방영되고 있을 겁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은혜 캐스터님 덕분에 동접자 수는 1만을 훌쩍 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귀한 손님 모신 만큼 빠르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히트앤런 코너 시작합니다. 자, 불팍 첫 번째 코너 히트앤런 시간입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히트앤런 시간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짐작하고 계시죠? 자, 이분 얼굴 비추기 전에 소개 영상 한번 가보실까요? 와,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의원님,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집안에서는 또 이런 모습입니까? 집에서는 밥 가져와, 술 내와, 청소 좀 해, 약간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좀 러블리한 모습입니까? 집에 가서는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밖에 와서는 혼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집에 간 기진맥진해서 주무신다. 할 힘이 없어져요. 그렇군요. 집에서 열심히 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안 믿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 저한테 주블리 TV였나요? 주블리 김병주. 김병주 TV 좀 홍보해달라 청탁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하세요. 지금 벌써 42만 9천 명의 구독자. 49만 2천. 49만 2천. 이제 8천 분 남았습니다. 50만 가기. 사실 지금 이재명 TV하고 오늘 데일리민주, 주블리 김병주 3개 방송이 동시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3군데 다 구독, 좋아요 해야 됩니다. 이재명 TV 구독자분들은
데일리민주 먼저 하시고 네. 불파 그다음에 주불리 김병주 하시고 네. 주불리 김병주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데일리민주 먼저 하시고 이재명 TV 일가삼득입니다. 좋아요. 네, 네. 부지런히 옮겨 다니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50만 구독되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왜 누르라고 해요? 뭐라도 뭘 50만 구독되면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저녁 쏘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떡해? 50만이 되어야 네. 내란 진압이 빨리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나 데일리민주나 이재명 TV는 동이 안 나와요. 네. 그냥 서비스. 그쵸. 우리를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네. 생각을 공유하고 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넣고 또 슈퍼챗을 쏘고 하면은 구글에서 추천을 많이 해준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 유튜브나 데일리민주나 이런 데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광고를 안 여니까 알고리즘이 좀 안 알고리즘이 잘 안 타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버 다 되셨네요, 우리 아니 지금 여론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그 쪽에서는 엄청나게 유튜브로 가짜 뉴스들 생산하고 네. 있거든요. 이걸 제압하고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TV 데일리민주 네. 우리 당의 공식 유튜버 맞습니다. 또 저와 같은 국회의원들의 유튜버 네. 적극 구독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을 잘 탈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놔둬서는 어렵고 열심히 좀 가서 찾아가서 보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국조특위에서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난해 12월 이제 4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개업날이 넘어간 이제 12월 3일 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12월 4일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전력을 차단했던 영상이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네, 보셨죠? 네, 그거 한번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그때 영상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직후 계엄군 7명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에 도착합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되는 통로의 출입문을 소방호스로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급히 현장에 도착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요구로 출입문 봉쇄는 막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설명했지만 돌연 계엄군 한 명이 구석에 있는 분전함으로 이동합니다. 새벽 1시 6분경 지하 1층 건물 조명이 순식간에 꺼지며 암흑에 잠깁니다. 당시 지하 1층은 5분 48초간 단전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에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거듭 알렸습니다. 이후 계엄군은 국회 사무처 직원의 설득에 따라 다시 분전함 차단기를 올리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영상 보니까 그때 실제로 지금 단전을 했다는 건데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때 상황은 사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국회를 점령하려면 단수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하면서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전기를 단전한 정황들이 CCTV에 고스란히 잡힌 거죠. 네. 그때 이제 윤석열이 전화를 한 겁니다. 특전사령관한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인원들, 국회의원들을 집어내라. 이렇게 하니까 특전사령관은 그 방법은 늘 작전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전 또는 단전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강구하라라고 밑에 지시를 했고 그러니까 707 단장이 통상 보면은 분전함이 이렇게 전기 끊는 것이 지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4층에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분전함을 열고 분전함에는 보면은 그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오. 제가 올 아침에 정찰을 또 분전함을 가봤어요. 실제 열어보고 열어봤는데 일반 조명 스위치가 있고 비상 조명 스위치가 있어요. 지금 국회에 있는 분전함인가요? 국회 지하 1층에 내렸던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뭘 내렸던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일반 조명을 딱 내리니까 불이 다 꺼지잖아요. 그럼 비상 조명이 켜져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비상 조명을 내린 거예요. 거예요? 비상조명 내려서 한 6분 가까이 지하 1층이 깜깜 암흑으로 뒤덮었던 건데 그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사무처 직원이 와서 지금 요때가 12월 4일 01시 06분 59초에 껐고 그런데 와서 지금 이거 해제됐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빨리 내리라 하니까 이제
707 단장 대령이에요. 네. 그래서 사령관한테 전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지금 해제 결의안이 됐으니 철수하라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철수를 하려고 문을 갔는데 비상문을 처음에는 본인들이 막 닫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안 돼서 거기 그 비상문이 닫히는 게 있어요. 그걸 사무처 직원이 닫아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가 껐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이제 철수해야 되는데 비상문이 안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무처 직원한테 이거 빨리 열어달라고 하니까 전기를 켜야 열린다. 그래서 전기를 켜고 열고 나간 거예요. 그거 만약에 비상문만 그대로 열려 있었으면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아마 본인들은 이거 지하 1층만 해당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거기를 거만 국회 전체가 그러면 국회 전체가 꺼진 건 아니었나요? 네, 아니요. 주로 지하 1층하고 제가 가서 유심히 거기 보니까 방 넘버하고 이런 게 있던데 지하 1층하고 그 비상 통로들이 다 꺼졌고 이 1층도 일부 적혀 있더라고. 10 뭐스로 그거는 이제 제가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층별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분정하면 근데 단장은 그걸 모르고 통상 건물에 가면은 어디나 지하에 가면은 다 꺼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본인들은 다 꺼졌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다 꺼진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하기 전에 네. 만약에 이런 단전을 시도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지금 막 국회 안에서도 불이 막 다 꺼졌으면 국회의원들은 그 결의안 해제 투표를 하기가 쉽지 않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장이 3층이에요. 3층인데 저는 그때 특전사 요원들이 로텐도홀이라고 그 본회의 앞에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때 왔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이거 결의해야 된다 하니까 국회의장님은 네. 절차가 중요하니까 막 시간을 끈 거예요. 그래서 작전의 기본은 전기부터 끊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원래. 네, 그때 예상했는데 네. 전기가 안 끊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1층을 끊었고 이것이 사실 이 친구들이 특전사원들이 한 10분만 일찍 이런 걸 시도해도 본인들이 하긴 했을까요? 그럼 2층, 그쵸. 3층 분정함도 다 끊으라 했을 이런 말씀을 지금 네. 말씀하시기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 누구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분이 굉장히 축구를 잘하시는데요. 네, 어디 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우리 한병도 의원님이신데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국조특위 그렇죠. 한병도 간사님인데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한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 끊어졌어요라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축구하러 다시 만약에 연결되면 다시 연결되는 걸로 전화하는 걸로 하고요. 한병도 의원실에서 이걸 간사거든요. 네. 지금 내란 특조 네. 간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를 제보를 받은 거죠.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보기에 단전이 됐을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증거들이 안 나와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단 네. 말입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보면은 저희 그 의원들이 이렇게 지상으로 이게 본청을 가지 않고 지하로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죠. 춥거나 더우면 이제 거기로 좀 이렇게 다니면 좀 좋죠. 그런데 그거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한병도 의원님과 전화 연결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영상을 그렇죠. 이분이 제보하신 분이니까 제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알 수 있겠군요. 제가 지금 한병도 의원님 이제 다시 연결됐다고 합니다. 네. 자, 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가 잘 원활치 않았습니다,만은. 네, 어제 분들 목소리 다 들리네요. 그렇습니까? 목소리 잘 나가고 있죠? 김병주 의원님 계시니까 거기 다 들어도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오리지널 레트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계엄군 전력 차단 영상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그 경위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원래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계엄 상황에 대해서 다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그 단전 조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사하는 내용보다도 국회에 단전 조치가 있었으면 이건 더 큰 일이고 큰 문제인데. 그렇죠. 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단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을 특정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한 2월 5일경 이쪽 저쪽에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상에 좀 그 사무처로 받아야 되는데, 절차상에 그 과정을 밟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국회 사무처에서 그걸 특정을 해서 자료 요구를 요청을 했고, CCTV 원본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된 그 직원들을 전부 특정을 해서, 저희들이 좀 그 조사, 또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확인하시고 이제. 네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신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일요일 날은 잘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하는데 이번에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국회에서 일요일에 급하게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물론 빨리 해야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건 주말도
필요 없이 그렇죠. 저희들이 금요일 오후 늦게 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요. 예. 그걸 정리를 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가장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예. 지금 헌재에서 두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이제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관련해서 다투고 그래서 국회나 선거의 병력 투입이 그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질서 유지라고 하는데 이게 질서 유지인 건지 그렇죠. 아니면 봉쇄인 건지 전력을 차단을 하는데 불을 끈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력 차단이 이건 대단히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중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요일 날 바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하기야 뭐 그 전부터 그랬지만 계엄 있고 거의 뭐 의원님들이 주말에도 뭐 모시고 일하셨을 테니까요. 그렇고 방금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단전 단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한 뭐 반박 근거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당연하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12월 12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를 봉쇄하지 않고 질서 유지를 했던 증거가 단전 단수 조치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건 질서 유지라고 12월 12일 날 담화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게 증거로 바로 나타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단전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비상계엄 해제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반응법상이 그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저쪽에서 헌재 그 윤석열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전원을 끄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김병주 의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그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그게 명령인 거죠. 그렇죠.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단전 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전 조치뿐만이 아니고 그 문을 소방호수로 묶었습니다. 군인들이. 소방호수로 봉쇄하고 즉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곳을 문을 차단하려고 봉쇄하고 단전을 하고 하는 조치는 대통령의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 안 됐으니까 본회의 표결을 못하게 막아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라는 것과 이제 정확히 일치하는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야, 이게 네네. 지금 너무나 아찔한데요. 지금 5분 차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단전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 싫습니다. 와, 이게 정말로 이 사람들은 오늘 그 김현태 단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 의결이 해결된지 몰랐다는 겁니다. 아하, 예. 즉 계엄 해제가 의결된 줄을 모르고 단전을 한 겁니다. 아, 자기는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예, 오늘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네네. 즉 그러면 이건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단전을 이 사람들은 해제된지 안 된지 모르는 상태니까 단전을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제와 무관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2층에 이게 꺼졌다면 정말 거기는 암흑으로 됐을 거고요. 아무리 비상조치가 그 비상전력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혼란이 초래될 겁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 군인들은 또 투시경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아주 대혼란에 빠졌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의결 조치가 안 됐다면 이 단전 조치로 정말 우리들이 요즘 그 정보 전 사령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 수거하고 처단하고 소방사 비원 벙커에 구금 시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게 정말 아찔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한병도 간사님 이게 짐작으로는 단전을 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확보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느낌입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 의원님. 예. 오늘 연결 바쁘신데 감사드리고요. 네네. 다음번에 불박스튜디오에서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네. 댓글에 김기표 의원님의 진행이 너무 좋다. 아나운서 출신이냐. 지금 한준호 의원님의 빈자리를 위험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닙니다. 한준호 의원님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딱 하나 또 추가할 것이 단전한 지하 1층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의원회관에 의원들이 사무실이
통로들이 있어요. 네. 의원회관 빌딩과 본회의장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예요. 대부분 의원들은 본회의장 갈 때 바로 본회의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원회관에 가서 집 내려놓고 그 지하 통로로 가는데 거기를 그 문을 막은 거고 거기를 네. 단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봉쇄도 했고 국회의원이 더 이상 본회의장으로 못 들어가게 막기 위한 단전을 한 거고 아마 이때는 지하 1층만이 아니라 여러 층이 됐으리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정말 이거는 빼박 증거 아닙니까? 네, 소위 그렇죠. 네.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었던 피의자 윤석열의 의도가 증거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이게 네. 잘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저걸 보면서 어떤 또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그 국회에 전력이 있고 그 전력이 나가면 비상전력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들어갈 언뜻 그러면 전기를 내렸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전력이 자연스럽게 나갈 때 얘기고 그렇죠. 저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둘 다 네. 내려버리면 네. 그냥 단전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아침에 가서 유심히 봤더니 네. 일반 거기 내려가면 네. 자동으로 그 비상등이 켜지는데 그것도 내리면은 다 꺼지고 단지 거기에는 임시적으로 왜 그 야광 물체가 있어서 네. 불 화재 났을 때 길을 갈 수 있는 거 약간의 비천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김현태 대령은 오늘 국방위에 와서 그것이 있는 걸 보고 뭐 비상조명을 안 껐다 하는데 비상조명까지 다 끈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강제로 그렇게 네. 전력을 내리는 것은 가정하지 않은 그런 배치였겠죠. 이 영상이 헌재 증거로 제출이 됩니까? 추가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책임지고 김기표 의원님께서 네, 잘 알겠습니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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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놔야 되겠는데.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영상 한번 보실까요? 최근 공개된 노상원 수첩의 의미와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정황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안들이 개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노상원 수첩의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자는 이 수첩 내용을 망상에 빠진 개인의 허황된 메모로 의미를 축소하는 시각도 있던데 실제 일부는 비상계엄 당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김건희 조태영 국정원장 문자 대화의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문자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명태균이 황금폰 공개를 밝힌 다음 날인 12월 3일에 전격 선포되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내용이 일부 실행됐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김건희가 조태영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게 드러났죠. 그게 그렇다면 김건희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와 명태균 게이트 폭로 이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상원 수첩은 이번 탄핵 심판에 이제 뇌관이라고 볼 만큼 이렇게 파급력이 큰데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진짜 궁금하고 정말 신기했던 게 아니 어떻게 여사가 비화폰을 쓰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도 국정원장과의 대통령과의 독대는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아니 여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이거 약간 영화에도 안 나오는 장면을 네. 한 거잖아요. 네. 이 2년 반 동안 우리는 과연 대통령이 누구였는가. 그렇죠. 비상계엄에 김건희 씨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나. 저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조태용 국정원장과 문자를 보낸 날도 석연찮아요. 12월 2일. 네. 그렇죠. 그 12월 3일이 내란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2월 2일 문자를 두 번 보냈고 조태용은 12월 3일 날 내란이 있던 날. 그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네. 그건 문자일 뿐이고 아마 김건희 여사의 위상을 아니까 조태용한테 문자 보냈을 때 씹고 그 다음날 보냈을까요? 아마 전화로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 뭐 문자로 하고 비아폰이니까 그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이번 비상계엄 내란에 어른거린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비아폰
비아폰도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고 경호처에서 보통 여사들에게도 하잖아요. 비아폰이 지급됩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죠. 비아폰은 군에서도 장군급들 정도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지휘관들한테만 지급이 되고 이번에도 사실 경호처에서 지급된 인원은 핵심 요원들 비상계엄의 핵심 그래서 비아폰이 이번 내란폰이라고 얘기해요. 네. 군에서 지휘관들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은 군에 갖고 있는 비아폰이 있는데도 네. 경호처에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한테 또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로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노상원 수석, 명태균 특검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명태균 특검과도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은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전에 저녁에 안가로 윤석열이가 불러서 임무를 주거든요. 네. 줄 때 이제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서울경찰청장 증언에 의하면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사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개인사도 배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개인사가 뭐겠어요? 그때 핫한 이슈가 명태균 관련 의혹들이었거든. 아 그럼 설마 우리 비상계엄 우리 아내가 너무 화를 내니까 계엄 한번 시원하게 때리자 이럴 수 이랬다는 겁니까? 이제 설마인데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수사를 네. 해야 된다 이것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희대 코미디처럼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말 자체가 그 비상계엄의 실질적 요건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정사 그렇죠. 때문에 했다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법에 돼 있는 그런 요건이 아니고. 가정사 때문에 됐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비상계엄을 왜 해야 되는지 뭐 네. 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뭐 네. 탄핵을 남발하고 하면서 가족사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왜 가족사를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사가 비상계엄의 한 배경이지 않을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핵심들이 네. 내란의 핵심들이 다 비아폰을 썼다면 김건희 여사가 비아폰을 갖고 있으면 거기도 핵심인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노상원 수첩 중에 어떤 내용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한번 그렇죠. 노상원 수첩은 우리에게 너무 충격이었죠. 네. 그리고 그렇죠. 노상원 수첩은 사실 계엄의 마스터 플랜 설계도라고 보여져요. 시작부터 끝까지 나왔잖아요. 네. 시작은 뭐 엄청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동안 윤석열이가 입버릇처럼 얘기한 그 뭡니까? 자기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반국가 세력들 자기에게 반대하는 한 500여 명 이게 1차예요. 거기엔 정치인도 있고 그다음 연예인도 있고 네. 축구 감독 차범근 왜 들어가냐고요 거기에 김재동 씨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을 500여 명 수거해서 나중에 뭐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네. 1차인 거고 이게 한 10차까지 된다는 언론이 나와요. 그러면 네. 수십에서 수천 수만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비상계엄이 지속됐다면은 실질적으로 캄보디아형 킬링필드 있잖아요. 네.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킬링필드를 통해서. 그런데 네. 한국판 킬링필드가 이루어질 뻔했다. 그쵸. 그리고 본인들의 마스터 플랜 있잖아요. 삼성 개헌을 하고 그다음 후계자를 선정하고 후계자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독재를 꿈꾼 거 아니에요. 완전한 독재. 그리고 후계자까지 후계자라고 네. 적혀 있잖아요. 그게 누군지는 그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불파 개근하고 네. 있어요. 내가 뽑은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기들이 그냥 노상원이 혼자 적어본 것이지 이게 전체적인 계획은 네.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근데 수첩에 적혀 있는 네. 것들이 일부 실행된 흔적이 보이죠? 실행된 흔적이 네. 보이죠. 예를 들면 그 이러한 세력들을 배에 태워서 가다가 폭파한다 또는 폭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 침몰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노상원이가 그 김모 대령 그러니까 정보사 대령한테 인원들을 모으게 해요. 직접 연락을 해서 10월 초 중순경에 폭파와 사격 전문가 7명에서 8명을 모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폭파하는 거 전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은 노상원이 혼자 했을 수는 없고 김용현과 윤석열이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런 어마무시한 거를 어떻게 노상원 인간이 혼자 하겠어요. 김용현과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했을 것 같고 그다음 김용현은 혼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수백, 수천 어떤 면은 수만까지 해당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윤석열과 교감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보고 있거든요. 윤석열 님이 지금 댓글에 100% 혼자 적은 거 아니고 회의했다. 이렇게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 아마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네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 제가 군 전문가로서 딱 보면은 이것은 작전 계획과 비슷해요. 군에서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거. 이건 주로 작전 계획은 정보가 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작전이 주로 세워요. 네. 노상원은 정보 전문이고 김용현은 작전 전문이에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온 거 D-1일. D일이 전쟁 날인데 그렇게 하거든요. 개업 날을 D일로 그렇죠. 보고 D-1일은 뭐 미국에 뭘 협조하고 D일은 뭐 하고 D+10일까지는 뭐 하고 D+11에서 30일, 40일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작전 계획을 기술할 때 용어랑 똑같아요. 네. 이거는 작전의 전문가인 김용현이가 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김용현과 아주 관련성이 있고 서로 간의 교감을 하면서 했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이 뭐 없을 수가 없겠다 이런 짐작은 좀 되는데요. 그 부분이 수사로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김 여사 의혹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특검법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다룰 내용이 혹시 있는지 특검법. 그것도 최상목 그렇죠. 지금 대행이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명태균이가 지난 9월부터인가요? 계속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때부터 터져 나와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 있죠. 거기에는 보면은 윤석열 육성만 공개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 김건희 육성도 있다는 얘기를 그 변호인단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개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가 문제될 때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막 그런 압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공천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관여를 했다라는 이런 정황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아서 이것이 공개되기 전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렇죠. 완전히 전국을 총칼로 모든 걸 쓸어버리고 독재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이 있고 명태균이 있고 김건희가 있고 이 세 명이 다 따로인 것 같지만 연결돼 있는 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명태균 씨가 문제를 명태균 씨로 인해서 실제 윤석열과 김건희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것은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그때만 해도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이것만으로도 있었죠.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빨리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고 그럴 때 이제 노상원도 거기에서 마스터 플랜이 짜져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김용현과 친위 부대들 특전사령관, 소방사령관만 다 구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친위 구태타는 사실 성공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네. 친위 구태타가 실패한 적은 없어. 대통령이 다 갖고 있잖아요. 군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해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 시점이 돼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봐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9차 탄핵 얘기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명태균 특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어서 통과시킬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최상목 권한 아니요. 거부권 문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윤석열과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한 몸이고. 왜냐하면은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내란에 저는 공범이라고 봐요. 네. 문건을 받고 예비비 확보하라는 그런 걸 행동을 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거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이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명태균 특검도 이것이 발의가 되게 되면은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치명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또 치명적인 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높다라고 높으면 보여죠. 민주당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을 국회 와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200표가 돼야 되는데 재의결 시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명태균 특검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선 후보들이 있어요. 한동훈이라든가 뭐 일부 그런 사람들은 이게 되면은 그 관련된 뭐 명태균 거기와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한테 뭘 해줬다, 뭐 오세훈이한테 뭐 했다 이런 것들이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치명적인 상을 받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치명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것은 좀 재의결해도 통과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두고 봐야죠.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부해서는 안 되고 이제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언제 재의결하냐 시점도 중요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바로 9차 탄핵 심판 변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 탄핵 심판 1타 강사가 여기 두 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내용들을 질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전문이요 사회지만 발 빼시나요? 이쪽으로 아니 빼시나요? 우리 발을 빼시는 김병주 최고위원님께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뺄 수 없습니다. 네. 우선 김기표 의원님은 직접 현장에서 보신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보는 것과 가장 크게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현장의 분위기가 이제 영상에서는 담기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이없는 답변을 할 때 픽픽 된다든지 기자들도 막 웃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은 따로따로 이렇게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이제 그 외에 다른 헌법재판관님이 얘기할 때 다른 분들의 표정도 다 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를 보면 저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왜 야구 경기도 직관할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이제 8차, 9차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그냥 그 결과는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말하는 시간도 짧았고 약간 자신 있어 하는 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말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횡설수설하고 그다음에 끼어들고 이런 걸 보면 자기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로서 자기가 이게 인용됐을 때 그 후의 것을 계속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이 좀 보여서 그러니까 마치 헌법재판소를 정치선전 선동의 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죠. 그러니까 계속 헌법재판소 안에서 밖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자, 내일 9차 변론을 볼 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많이 힘들거든요. 제 친구들은 특히 정치 고관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요즘 뉴스를 보는 정도인데 가장 주목할 점을 딱 하나 정도만 찝어주신다면 어떤 걸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내일은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인이 내일 안 나오고 목요일 날 나오거든요. 10차 변론에. 내일은 그동안 헌재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확인하는 위주로 되고 그다음에 실제 피청구 측하고 국회 측에 대해서 지금까지 걸 좀 정리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우리 국회 측에서는 왜 탄핵이 필요한지 조건도 안 됐고 절차도 안 지켜졌고 또 거기에 뭡니까 포고령도 엄청나게 이거는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할 것 같고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는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겠죠. 통치 행위였다. 질서 유지다. 질서 유지다 하면서 밖에 아까 조금 전에 김기표 사회자님이 얘기했듯이 밖에 극우를 극단 세력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 위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나요? 우리 아니요. 김병주 최고위원님 안 하신다더니 제가 할 말 다 해버리셔가지고. 그럼 저도 조금 끼어들어야 돼요. 내일은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크게 이제 주목하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재밌는 것은 이제 한 10회 정도 다음에 증인이 나왔을 때 목요일 날 그게 좀 중요한 그런 그때 증인이 누가 나오는데 좀 중요합니까? 10차 변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오는데 사실 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미 여러 번 지난번 나왔고 방송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쪽지 그 본인이 만든 쪽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 명단 그것에서 진위를 정확히 얘기할 것 같고 그다음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제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 그다음에 아마 윤석열 측에서는 탄핵 배경 그동안 뭐 탄핵도 많이 하고 뭐 거부권 뭐 저 예산도 삭감하고 이런 걸로 아마 논리를 만들 것 같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나올지는 모르는데 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목요일 날이 진짜 증인 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정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중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정을 내릴 거냐는 목요일 날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볼까요? 지난 14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인터뷰를 마칠 즈음에 홍 전 차장이 남긴 말이 있어요. 그게 지난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했던 증언과도 맞물리면서 이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12상 비상계엄이 철저히 윤 대통령 본인을 위한 것이었다. 그다음에 참 대통령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휘두를 수 있다는 점,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이런 거,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걸 보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우리 김명주 최고위원님 히트앤드런 코너 마무리하고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존경하는 김명주 의원님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올 김기표 의원님이 사회를 저렇게 잘 보내는지 몰랐네요. 또 다른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사회자 체인지를 해도 아닙니다. 불경입니다. 불경스러워. 저희 되게 중요한 질문 2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답해 주시죠. 그럴까요? 이 탄핵 심판 언제 끝나고 국민들은 언제쯤 파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략적인 기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3월 중순, 늦어도 3월 중순, 3월 초순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심판 후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가열차게 새로운 대선을 위해 달리는 겁니까? 로드맵이. 김명주 의원님이 앞장서 열심히 일단은 윤석열 파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끝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말이 시가 되잖아요. 말을 하면은 시가 돼서 이루어집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씨를 뿌리고 가셨습니다. 자, 마지막 아주 멋진 말씀 해주시고 우리 김명주 의원님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들어주시죠. 저 707 중대장 출신이에요. 제가 사실은 80년대 707에서 특전사에서 중대장 했기 때문에 제 부하 중에 광주에 갔다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나이가 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지켜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사건에 훨씬 더 예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00시 48분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작전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단편적 과업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그런 임무를 준 겁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일단은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좀 더 저에게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